안녕하세요, 다윗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상업용 부동산별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실률은 엄청 높아졌고요. 공실률이 높아지니까 임대료는 낮아졌는데 수익률은 올라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익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실률과 임대료에 대한 반영분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집가 상승분을 포함하니까 훨씬 높아지더라, 투자 수익률이. 그래서 향후 만약에 건물을 매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수익률보다는 집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한번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게 이승기 씨의 자산 포트폴리오거든요. 자산 분배 포트폴리오 어떻게 한 건가 나온 건데 보실게요. 예금 40%, 외화 5%, 연금 5%, 펀드 5%, 주식의 20%, 부동산 20%, 부동산 대출이 5%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총 25%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슈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슈카월드라고 원래는 주식 관련된 내용들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자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다루는 유튜버인데요. 이때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라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승기 씨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을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1월에 나온 거고요. 믿을건 부동산 슈퍼리치가 주택보다 선호하는 이것 보시면은 다만 총 자산 규모에 따라 자산 종류별 보유율은 차이를 보였다. 보유율 격차가 가장 큰 자산은 빌딩과 상가였다. 5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 중 60% 과반수가 상가 또는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50억 미만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24.7%만 상가 또는 빌딩을 보유했다. 즉, 총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빌딩이나 상가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왜 그럴까요? 그쵸? 국내 자산가 중 약 80%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도 다른 종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자일수록 상가 보유율이 높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 자체는 엄청 클리어하진 않아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은행 금융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부자들과 대중부유층을 나눴어요. 부자들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 모두 10억 이상에 대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정의를 하고요. 대중부유층은 1억 이상이지만 10억 미만에 계신 분들을 대중부유층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각 은행이나 자산관리사들은 그룹사나 은행마다 정의하는 부자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자산 분포 10억 미만이 10%, 부자들 중에서는 47% 과반수가 30억 미만에서 10억 이상, 나머지도 쭉 되어 있죠. 아무래도 10억 이상인데 30억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확률이 되게 크겠죠. 대중부유층,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이지만 10억 미만이신 분들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이 55%, 10억 이상이지만 30억 미만의 부동산이 35%, 대부분 지금 90%가 여기 안에 속하고 30억 미만에 속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거주용인 부동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볼게요. 부자들과 대중부유층, 부동산 자산 규모만 본다면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부동산 자산은 부자분들은 53%, 대중부유층은 76%, 비율상 대중부유층이 부동산 자산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되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왜냐? 대중부유층의 58%나 되는 것들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이 뭐냐? 거주 목적의 주택이에요. 근데 부자들의 경우에는 40%만 거주 목적의 주택입니다. 부동산 자산 중에. 뜻인즉 나머지 60%,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중 60%는 투자 목적, 상업용 투자 혹은 토지. 반면에 대중부유층의 40%에 해당하는 자산이 투자 목적. 수치가 역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부자일수록 투자 목적의
투자하는 부동산 자산 비율이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한 해만 이렇고 과연 어땠나 그동안은. 왜냐하면 금융자산이라고 한다면 주식, 예금, 그쵸? 펀드, 신탁, 채권, 보험, 연금, 달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부동산 자산은 상업용과 투자용, 그리고 거주 목적이 있는데, 지난 5년간의 부자들 추이를 보니까 한 번도 금융자산이 부동산 자산을 능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자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나머지는 제 엑스트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보셔야 될 거는 요거예요. 총 자산 규모별 부동산 포트폴리오. 무슨 뜻이냐? 부자분들마다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다르겠죠. 10억에서부터 100억 이상까지 나눠놓은 건데요.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보유자 비율, 그러니까 투자용인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25%,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50%, 30억 이상에서 50억 미만은 72%, 50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은 83%, 100억 이상부터는 93%나 되시는 분들이 주거 목적 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저희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이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50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 100억 이상이신 부자들의 상업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투자 비율이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27%, 53%. 즉 자산 규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업용 부동산, 토지 같은 거 빼고, 투자용 주거 목적 빼고 상업용 빌딩 위주로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부자이신 분들이 판단하기에 빌딩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다라고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1년 내 대출 계획. 부자들에게 물었어요. 1년 내에 대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83%는 노했지만 17%는 예스를 했어요. 어디에 투자하실 겁니까? 보니까 주택 이외의 부동산 구매. 뭘 뜻하는 걸까요? 과반수가 나왔죠. 42%. 그리고 대중부유층 24%. 조금 더 많아요.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야지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많겠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대중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거주 목적, 아무래도 서울이 되겠죠. 거주 목적의 거주주택 구매가 30%.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비슷비슷하지만 그나마 거주주택 구매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이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판단하기엔 아직까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산이 많을수록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율이 높다. 많은 규제로 인해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 심리는 점점 저조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의 증여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 그리고 향후에도 레버리지 효과를 받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향후에 포트폴리오 구상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